안녕하십니까. 안세회계법인 대표 박인종 회계사입니다. 오늘 제 797강은요. 한국주택국제기준 즉 KIFRS 1118호가 어떻게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세증전을 2000년 8월 19일자 표지에다가 제가 강의 저술한 내용을 강의 규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기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영업활동 자산, 영업부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바치고 있는 게 차입금이고 자기자본이고 투자활동 자산이죠. 여기서 외부 차입 조달을 통한 이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거를 별도로 구분 표시하는 것이고 기타 투자활동도 또 별도의 활동이니까 영업활동과 달리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기존의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따로따로 표시했던 거를 다 영업수익에다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거를 활동자산으로 봐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골자 내용을 보시면 영업활동의 뭔가의 모든 직간접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합산한다. 투자손익과 재무활동만 별도로 구분 표시한다. 이게 이제 기존에는 영업수익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이 따로 매출액 다음에 영업이익을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아예 위로 합산을 시켜버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경영진의 성과 필수 지표 즉 KPI를 별도로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한 과거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 기준으로 계산된 포괄 영업 손익과 기존 2026년까지 기존 순영업 손익과의 차이를 조정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교 가능성을 거기서 보면 됩니다. 이것은 이 KIFRS 영업손익을 매손익을 영업손익을 한다는 이것은 2027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5개월을 앞둔 시점에 지금부터 미리 연구를 해가지고 시스템을 설계해 놔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혼란이 되니까 미리 하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공시해 놨고 저도 강의를 이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주요 계정별로 어떤 그 표시의 부분인지를 한번 보시면 첫째,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매관리를 깬 그 개념은 기존대로 영업손익의 항목의 이제 주 항목이니까 종전과 동일하죠. 그러나 손상차손이나 기부금같이 영업의 비용 항목을 영업손익에다 합산 표시하고 영업자산 처분손익이나 영업의 환산손익 같은 거 영업의 수익이라고 했었는데 이걸 영업손익에 표시를 해서 합산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영업의 비용에 있었던 이자 비용을 영업의 손익 항목에서 이제 따로 빼내가지고 투자 재무 활동의 대응 비용으로 거기다 표시를 따로 해놓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자 비용이 따로 표시된다 하더라도 금융회사나 자금 제공 기업의 이자는 영업의 수익에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총 자산의 영업자산 말고 별도의 투자 활동이 되는 지분법 투자나 관계회사 기업 투자의 활동에 따른 손익은 이제 투자 재무 범주를 따로 구분해가지고 영업손익의 바로 밑에 기재해서 영업손익과 중간합계 형식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게 메인 활동의 주 활동의 부수적 그 투자 활동으로 있는 것이 이제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합계 표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분법 이익을 영업의 손익에서 이제 투자손익 범주를 아예 변경을 했고 이자 비용은 역시 영업의 비용 범주에서 재무손익 범주를 변경을 해가지고 표시한다. 그래서 이제 영업손익 항목, 그 다음 투자손익 항목, 재무손익 항목 이게 세 가지 구분이 있고 그다 이제 세전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고 나서 포괄 순손익이 계산이 되는 것이다. 얘기죠. 이와 같은 개념의 변경에 따라서 어떤 업종별로 영향이 있는 걸 한번 분석해 보면 지주회사나 투자기업 또 프라이빗 에퀴티, 사모펀드, 벤처 캐피탈 같은 데들은 기존의 영업의 손익에 있던 것이 다 영업손익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에 영업손익의 측정치의 계속성이 더 확대돼서 의미가 더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조기업의 유통기업은 영업의 손익 항목이 많지나 크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 적용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건설, 조선, 수주산업같이 불황기의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나 자산 처분손실, 부주정 비용이 큰 데들은 영업의 비용이 있던 것이 이제 다 영업손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주 재무적으로 데미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문제가 있을 때. 그다음 정유, 석유, 화학 기업 등 유가 급변으로 자산순환 차성이나 환입 영향이 영업범죄에 반영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증가하게 돼 있다 이런 경우도 해운항공도 리스 부채나 외환 차입에 따른 외환 손익이 다 영업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손익의 측정 지액 진실성 높아지만 영향이 확대돼 가지고 이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러나 은행, 보험 등 금융활동의 주업인들은 수입자나 지급자가 모두 영업범죄에 있으니까 기존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으로 따로 기표되었던 것이 영업 항목으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묻어 들어간다는 걸 가장 중요한 변경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세계 대표 박영혁이었습니다.